안녕하세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면 끝난다. 거의 성배처럼 여겨지는 이론이 있죠. 바로 엘리엇 파동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걸로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론에 딱 알맹이만 쏙 뽑아서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아니, 주식 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이 질문에 답하려고 진짜 온갖 기법 다 공부하는데 어제 시장은 꼭 우리 뒤통수만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마치 시장의 비밀 지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파동만 제대로 읽어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이 낡은 지도가 지금 우리한테도 통할까요? 한번 현실을 제대로 보죠. 바로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돼요. 엘리엇 파동은요, 애초에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1930년대 미국 시장 전체, 그러니까 그 거대한 다우지수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단 말이죠. 이걸 요즘 개별 종목에 그대로 갖다 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 유망해 보이는 이론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혼란만 주고 손실까지 안겨주는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패턴은 명확하지만 땅 위에서의 삶은 혼돈 그 자체다. 와, 이게 엘리엇 파동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멀리서 우주에서 보면 뭔가 질서정연한 패턴이 보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땅 위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시장을 저 멀리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대한 계절의 흐름은 보이겠죠. 근데 그게 당장 내가 있는 곳이 사막인지 도시인지 전쟁터인지 거기선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잖아요. 우리의 매매는 바로 이 혼돈의 땅 위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작 이 이론을 만든 엘리엇 자신조차도 이 파동을 어떤 시간 단위로 봐야 하는지,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파동이 100년짜리 거대 파동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잔물결인지 알 수가 없어서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혼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엘리엇 파동을 현대 시장에 맞게 말하자면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간창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란스러운 차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특수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일봉 보고, 누구는 주봉 보고, 누구는 월봉 보고 이렇게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파동을 세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의 창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파동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권장되는 그 시간창이 바로 4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4시간일까요? 일봉을 보면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변동성, 또 장 마감 동시효과 같은 하루 동안의 온갖 자잘한 움직임들, 이걸 노이즈라고 하죠. 이런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본질을 가려요. 그런데 4시간이라는 일관된 필터로 시장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노이즈가 싹 걸러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진짜 파동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파동을 1, 2, 3, 4, 5 이렇게 복잡하게 다 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창으로 선명해진 흐름 속에서 가장 확률 높고 안전한 매수 지점 딱 2군데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안전한 매수 지점입니다. 상승 1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 2파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이다 하면서 성급하게 뛰어들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돌파 전략을 쓸 거예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가격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1파의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인 매매인 거죠. 훨씬 안전하겠죠? 자,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요, 이미 시작된 강력한 상승 추세에 다시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아주 강한 3파가 나온 다음에 오는 4파 조정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려간다? 그건 엘리엇 파동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정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장의 큰 방향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 그 패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쐐기형 패턴입니다. 왼쪽의 상승 쐐기형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점하고 저점이 억지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 폭이 점점 좁아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수세가 완전히 지쳐서 상승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간다는 심리적 신호예요. 이러면 곧 아래로 뻥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세기형은 매도세가 지쳤다는 신호니까 강력한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거고요. 차트에서 이 패턴이 보인다? 그럼 큰 추세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기술적 분석을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 일종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온갖 복잡한 이론들을 압도하는 건 딱 하나, 바로 기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추세선을 긋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이 추세선을 제대로 긋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밀스러운 기법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복잡한 파동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가격이 이 추세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추세선을 힘차게 뚫고 나가는 돌파, 추세선에 닿지도 못하고 힘없이 꺾이는 실패, 그리고 추세선을 살짝 깼다가 우리 같은 개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시 싹 돌아오는 속임수. 이 세 가지 움직임만 제대로 이해해도 시장의 절반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투자의 성공은요, 미래를 족집게처럼 예측하는 능력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훈련된 규율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복잡함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을 마스터하고 있습니까? 더 어렵고 더 화려한 이론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기본 원칙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